3월 16일 수요일 시카고 ONTV 미주 한뉴스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16일인 오늘 3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준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유지해왔지만 오늘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한 실제 이자율은 0.25에서 0.5%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양한 형태의 대출 및 신용에 대한 금융이자가 즉시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OMC는 또한 올해 남은 6번의 회의에서 추가적인 이자율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2023년에 추가적인 3번의 금리 인상 후에는 1년간 이자율을 동결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준의 마지막 금리 인상은 2018년으로 3년 전입니다. 강도 7.3의 지진이 오늘 일본 북부 후쿠시마 인근을 강타해 쓰나미 경보는 물론 도쿄 일부 지역까지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시각으로 16일 밤 11시 36분경 발생한 이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리고 전기가 끊기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일본 기상대가 보고했습니다. 교토통신은 소방청 발표를 인용해 후쿠시마 지역에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정확한 피해 재산 정도와 부상자 통계 등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후쿠시마 지역은 지난 2011년 지진과 더불어 대형 쓰나미가 발생해 주민 2만여 명이 사망하고 핵 누출 위기를 초래한 곳입니다. 아직 이 지역 핵발전소에는 이상 징후는 보고되지 않고 있으며 다이이치 원전도 자세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푸미오 키시다 일본 수상은 즉각 지진 관련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라고 지시를 내린 상태입니다. 건물이 흔들리는 정도의 기준에서 지진 강도는 6을 넘어서 일본 지역에서는 7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야기 지역 주민들은 곧바로 대피의 명령을 받았다고 지역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도쿄의 70만 동의 건물을 포함해 일본 북부의 약 200만 동 이상의 건물에 정전이 발생했으며 여기에는 다이치와 다이니 원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모기지 이자율이 급상승해 잠재적인 주택 판매자와 구매자의 수요를 모두 약화시켜 모기지 신청이 감소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에 잠시 하락한 이후 다시 연준의 금리 인상 예상에 따라 모기지 신청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64만 7천 달러 이하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이자율은 4.09%에서 4.27%로 증가했으며 주간 금리 변동에 가장 민감한 모기지 재융자 신청은 계절적인 요인을 감안할 때 이번 주 3% 감소했고 1년 전보다 49% 감소했습니다. 모기지 활동의 재융자 비율은 전주 49.5%에서 48.45로 감소했습니다. 또한 16일 연준이 0.25%포인트 이자율 상승을 발표함에 따라 모기지 이자율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은 연방기금 이자율을 따르지는 않지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느슨하게 따르고 모기지 담보부 채권 구매 및 보유량을 줄이려는 연준의 계획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6일 미 의회 의원들과의 비대면 연설을 통해 미국에 더 많은 원조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이 역사적인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의 리더, 즉 평화의 선도자가 되어줄 것을 아울러 요청했습니다. 이 연설에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소개하자 의원들은 우크라이나에게 축복을 이라고 함께 외쳤습니다. 그러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의 영웅들에게 축복을 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기습 공격을 당했던 진주만 폭격을 예를 들며 폭격기들이 3주 동안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2001년에 9.11 때 무고한 미국 시민들이 무참히 살상당한 것 같이 우리 시민들도 매일 러시아 폭격기에 노출된 채 수천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나에게 꿈이 있어요라는 말 대신 나에겐 우크라이나 영공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라고 빗대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국의 영공에 노플라이 지역을 설정해 시민을 무차별 폭격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선도해가는 리더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연설을 마쳤습니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136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가 포함된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펀딩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신속한 경제적 원조와 방위를 위한 무기 공급은 시행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영공을 차단하는 문제에는 거리감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서 급박한 호소를 본 바이든 대통령은 8억 달러의 추가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엔 방공 방어망 구축, 드론 공급 외에도 각종 무기류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난 주말 2억 달러를 승인한 것에 이를 더하면 총 10억 달러의 지원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대해 전범이라 규정하면서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폭적인 군사 지원을 정당화했습니다. 8명이 사망한 조지아주의 애틀란타와 체로키 카운티에서 벌어진 스파 총격 사건 1주년을 맞아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아시안에 대한 공격이라고 언급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년 전 이 사건으로 한인 4명을 포함한 8명이 로버트 아론 롱에게 총격 살해당했습니다. 로버트 아론 롱은 체로키 카운티의 한 마사지 샵과 아틀란타 북부의 2군데의 스파에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바이든은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모든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와 태평양 섬 주민들, 특히 여성들에게 덜 위험한 삶을 살기 위해 총기 폭력 감소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인종차별, 여성 혐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증오, 그리고 이러한 극단주의자들의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총기 폭력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타벅스가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는 최근의 조치로 내년 말 이후에는 일회용 컵 대신 소비자 개인의 재사용 머그컵을 사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모빌폰 주문이나 드라이브스루에서는 머그컵을 가져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스타벅스 회사의 일회용 컵은 쓰레기 총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재사용 가능한 컵과의 대체 문제는 이제 큰 이슈로 대두됐습니다. 시애틀에 본부를 둔 스타벅스가 지난주 다시 오픈하면서 재택근무에서 돌아온 직원들은 일회용이나 플라스틱 컵이 재사용이 가능한 머그컵으로 대체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70억 개의 일회용 컵을 사용해온 스타벅스로선 커다란 변화의 일면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내년 말 즈음부터는 모빌 오더 시 그리고 드라이브스루일 경우 모두 자기가 사용하던 커피컵을 들고 가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스타벅스 측은 이런 조치가 드라이브스루 라인의 서비스를 지체하지 않게 만들고도 소비자에게 신속 편리함을 제공하도록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 마침내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즉 2030년까지는 쓰레기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해 놓았으며 2025년까지는 스타벅스 소비자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커피컵 혹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재사용 가능한 컵을 사용하면서 커피를 즐길 수 있게 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 16일) 수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25,359명, 신규 사망자 수는 901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5.8%입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1,031명, 신규 사망자 수는 25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7.9%입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